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매일 전하는 우크라이나 전황 뉴스는 러시아 측 유명 텔레그램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실시간 교전 상황과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1일 전황 브리핑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내용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투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간 및 인력 문제로 중요 내용들도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 및 좋아요 버튼으로 격려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 방향과 시점에 대해 예상해 보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텔레그램과 트위터에 게시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주요 단신을 전달한 다음 5월 2일의 실시간 교전 상황과 러시아군 브리핑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의 핵심 이슈인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의 시점과 그 목표,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는 기본적으로 힘의 크기가 승패를 좌우하지만 때로는 힘의 크기보다 전략, 전술 등 전쟁의 기술이 승패를 결정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 당사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서 러시아가 기본적 국력 면에서 크게 앞서지만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서 러시아는 올해 3월 말까지 돈바스 전역 점령을 목표로 동계 공세를 펼쳤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한동안 도네츠크 전선을 제외한 다른 전선들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3월부터 춘계 대공세, 춘계 대반격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대공세를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은 물론 러시아 측 오신트들도 앞다투어 춘계 대공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계 대공세의 시점과 그 목표, 방향이 어디가 될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력을 압도한다고 할 경우 러시아가 전쟁 개시 시점에 했던 것처럼 전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를 개시하여 진격하겠지만 현재의 양측 전력 상황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야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공격 대상 방향은 마리우폴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을 점령할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회랑 육로가 끊어져 러시아의 전력 운용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육로 회랑을 끊게 되면 아무래도 크리미아 반도 등 러시아의 기존 점령지를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마리우폴이 아니더라도 멜리토폴이나 베르단스크 방면으로 진군하여 육로 회랑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육로 회랑을 끊는다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단번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만 러시아 측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마저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므로 성공하기가 전면전을 벌여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육로 회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한창 국지전이 벌어지는 드니프르강을 도하여 진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드니프르강이 좌우 반전시킨 니은자 형태이기 때문에 자포리자 방면에서 육로로 남하하여 크리미아 반도로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에도 러시아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우폴 방향으로 향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드니프르강은 강이라는 자연 요새가 있으므로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도하를 막을 수 있고 특히 현재의 군사장비는 장거리 폭격이 가능하므로 대규모의 병력이 도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대규모 병력이 도하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위의 방향이 아니라면 쿠판스크 쪽에서 루간스크주 방향으로 육상에서 정면으로 러시아군에 맞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인데 이 또한 전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적에게 나의 의도를 들키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법과 방향, 시점에 기습하여 기세를 잡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경우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서부 쪽에서 바다를 건너 크리미아 반도나 헤르손 남부 지역에 상륙작전을 벌이는 방법이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쿠르스크나 벨고로드 등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이를 활용하여 점령지를 교환하는 방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본토 점령은 공격과는 별개로 러시아 핵무기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서방 측에서 극력 만류할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적은 물론 우리 군마저 기만하고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입니다. 대공세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개시 시점도 전과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춘계공세, 봄날공세, 봄반격 등 모든 용어들이 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간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춘계 대공세 개시 시점으로 알려졌고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이 그 시기가 될 것이다 아니다, 5월 15일경이 될 것이다 라는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러시아에 대해 방어 모드로 들어가기를 유도하고 공세를 자제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닐까요? 아니면 전시 준비 태세의 피로감을 최대로 높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기만전이거나, 또 다른 것은 대공세 자체가 아예 없거나 대공세 시점이 가을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점과 방향, 목표를 선택하여 공격을 개시하는 것, 영화에 나올 법한 스토리, 전략을 만들어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과연 언제 어디로 공세가 이루어질까요? 대공세가 개시되기는 할까요? 여러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춘계 대공세의 방향과 그 시점에 대해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단신 전달하겠습니다. 단신 1. 러시아 측 텔레그램의 내용에 의하면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우크라이나 춘계 대반격의 목적은 크리미아 점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미국의 월간 잡지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크리미아를 요새로 만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싸움을 하지 않고 크리미아를 차지할 것이라며 러시아인들은 다른 곳에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을 포함하여 많은 우크라이나 최고위급들은 이번 전쟁에서 크리미아 반도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번 공세의 목표를 크리미아 반도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미아가 진짜 목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단신 2. 우크라이나 측 텔레그램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5월 2일 야간에 26대의 무인 자폭 드론 이란제 샤헤드 136, 131 무인기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키우에 공습이 발령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26대의 무인 드론 중 21대를 격추했다고 공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드론들은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과 아조우해 인근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1일의 미사일 대공습에 이어 5월 2일에도 러시아군이 대규모 무인 드론 공습을 실시한 것입니다. 단신 3. 우크라이나 뉴스 텔레그램 채널에 의하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수주 내에 완료될 것이며 대공세가 성공할 경우 협상이 진행되고 평화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가 당장이 아니라 수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단신 4.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전쟁 중인 군대를 위해 올해 미사일 등 군사무기 생산 규모를 2022년 대비 2.7배에서 7배까지 늘렸다면서 충분한 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군의 탄약 부족 문제가
프리고진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대응 방안 설명으로 보인다고 서방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항공기 8대, 무인 항공기 227대,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 430대, MLRS 장착 선수 차량 18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신 5. 러시아 대통령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공격과 테러에는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러시아의 5월 9일 전성절에도 우크라이나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 내에서 기차 선로 등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단신 6.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바흐무트에서 이호르 이바노비치 탄슈라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군 사령관이 탄 장갑차를 파괴했으며 그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군 사령관 탄슈라 장군의 사망에 대한 바그너 용병그룹 대표의 주장을 공식 반박하며 모든 사람이 무사하다고 사령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단신 7. 미국 유럽사령부의 크리스토퍼 카볼리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우세한 상황으로 러시아군의 상태가 미디어에 의해 많이 왜곡되었다며 러시아의 공군, 해군, 항공우주군 및 지상군이 손실은 되었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적인 미국의 군사령관이 러시아군의 상태에 대해 좋게 말한 내용이라면 믿어도 될 내용일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공군은 수송기 등을 제외하고 전투기와 공격기만 2022년 전쟁 전에 1517대에 달했는데 2023년 5월 초 기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하는 러시아 항공기 격추 수량 308대를 감안하더라도 1200대가 넘는 러시아 전투기 및 공격기가 건재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나 슬로바키아로부터 지원받은 26대의 미그 29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력차는 엄청납니다. 단신 8.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내용입니다. 5월 2일에서 3일 야간에 크라스노다르에서 석유 저장 탱크가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공습을 받아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크라스노다르는 케르치 대교에서 동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200km 떨어진 러시아 본토로 그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지역 근처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왔는데 그 범위를 크게 넓혀 러시아 본토 멀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신 9. 러시아 측 텔레그램에 의하면 5월 3일 밤에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항공기 5대가 브리안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비행장을 공격했는데 5대의 무인기 중 2대는 격추되었으며 2대가 타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한 대는 확인 불가입니다. 공습에 따른 피해는 AN-124 전략수송기 한 대가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군도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브리안스크도 우크라이나 북쪽의 러시아 본토로 이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단신 9개였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교전 상황 전달합니다. 5월 2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동안 철로에 대한 또 다른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스네체트카야 역 인근에서 기관차와 약 20대의 차량이 탈선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브리안스크 지역의 스타로둡스키 지구를 공격하였습니다. 쿠르코비치 마을의 개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쿠르스크 인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글루시코프스키 지역의 테키노 마을을 다시 한번 포격했습니다. 공격의 결과로 7채의 집과 가스관이 손상되었지만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쿠판스크 구역에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양측은 쌍방 포격과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의 위치와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바그너 용병그룹 돌격분대는 바흐무트의 서쪽 지역에서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신규로 도착한 병력을 전선에 투입하여 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도네츠크 집결지의 민간 시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호리우카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준비를 위해 자포리자 방면에 상당한 수준의 병력과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집결지와 보충 병력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멜리토폴에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방경찰서 부경찰서장의 집에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경찰관은 부상을 당했으며 공격에 관련된 3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상륙부대가 드니프르강의 왼쪽 기슭에 상륙하여 거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상황은 러시아 정보 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전달된 좌표로 포격 사격하여 진압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시간 교전 상황의 내용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그룹이 러시아 브리안스크의 철로와 기차에 대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에서 북동쪽 방향의 러시아 본토 브리안스크의 인프라시설 철도가 공격을 받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및 정찰 부대가 지속적으로 러시아 본토로 잠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헤르손의 드니프르강 하구에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크라이나 대공세에 관련하여 드니프르강 도하 작전까지 언급되었듯이 기만 작전이든 실제 공격이든 드니프르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모종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 전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5월 2일 쿠판스크 방면에서 서부 집단군은 루간스크주의 노보시오롭스코이, 스텔마키우카와 하르키우주의 노보밀린스크, 팀키우카 및 카미엔카이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또한 하르키우주의 신키우카와 베레스토보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 2개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격퇴하였습니다. 최대 60명의 우크라이나군, 2대의 장갑차, 3대의 차량, 1대의 D-20 곡사포, 그보지트카 자주포 부대가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제14 기계화 여단의 탄약고가 하르키우주의 키스로보카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중부 집단군이 루간스크주 체르보나디브로바, 넵스케와 도네츠크주 셰레브리앙카 및 그리고로브카 인근의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했습니다. 65명의 병력, 장갑차 2대, 차량 2대, D-20 곡사포 한문을 파괴하였으며 도네츠크주 그리고로브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 제81 항공기동여단의 탄약고를 제거하였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돌격 분대가 바흐무트시의 서쪽에서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러시아군 항공부대는 하루 동안 7번 출격했으며 포병은 74회의 포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남부 집단군 부대는 도네츠크주 차시브야르, 보그다노브카 및 그리고로브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돌격부대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이날 하루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290명의 군인과 용병, 전차 1대, 장갑차 1대, 차량 6대, D-20 곡사포 한문이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이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와 자포리자주 테미로브카, 훌리아이폴, 오리큐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최대 50명의 병력, 장갑차 2대, 차량 4대, D-30 곡사포 한문이 파괴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최대 30명의 우크라이나 병력과 3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제124 영토 방어여단의 탄약고가 안토노브카 인근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하루 동안 92개의 포병 유닛과
124개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및 하드웨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시설은 3대의 무인기를 격추하였습니다. 또한 2대의 우크라이나 미그-29 전투기를 도네츠크주 울리아노브카와 헤르손주 미료류보브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또한 수호이-25 공격기 한 대를 헤르손주 벨레텐스코이 인근에서 격추하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8발의 하이마스 로켓과 2발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6대의 무인기를 루간스크주 지트로브카와 자포리자주 벨로제르카 및 헤르손주 코르순카, 카크호버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 현지 시각 5월 2일의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총 495명으로 평소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60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65명, 도네츠크 방면 29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50명, 헤르손 방면 30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손실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3대의 항공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에서 지원된 것과 같은 기종인 미그-29 공중우세 및 다목적 전투기 2대와 근접 지원용 공격기 수호이-25 한 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수호이-25 공격기는 어제 실시간 교전 상황에서 말씀드린 드니프르강 하구의 헤르손주 키조미스 인근 벨레텐스크에서 격추된 항공기입니다. 또한 무인기가 6대, 전차 및 장갑차 11대, 야포 및 박격포 6대, 특수군사 차량 18대가 파괴되었습니다. 헬리콥터, 방공미사일 시스템, MLS 장착 전투 차량의 손실은 없습니다. 며칠 전 4대의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하루 동안 격추되었는데 5월 2일 보고에서도 3대의 격추가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황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